강지한의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하실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 참여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강지한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이더리움 클래식 종목인데요. 최근 비트코인의 하방 압력을 만들어냈던 이유가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따른 GBTC의 자금 유출 때문이었죠. 오늘자 속보를 통해서 보시면 어느 정도 GBTC의 유출세와 비트코인 현물 ETF 유입세가 동시에 둔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과열된 양상이 완화되면서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시그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오늘자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는 전날보다 6포인트 오른 61을 기록했습니다. 투심이 개선되며 탐욕 단계가 지속됐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지금 이틀 뒤면 금리 결정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파월 의장이 앞으로 FOMC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의 상승 재료, ETF 승인 관련된 전망, 그리고 최근 이더리움의 기사를 통해서 이더리움 클래식 단기적인 가격 흐름까지 어떻게 나와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영상 시청하기 앞서 이더리움 클래식 관련된 자료와 실시간 대응 자료 즉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을 통해서 이더리움 클래식 실시간 대응 자료 모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최근 기사를 통해서 새해 첫 FOMC 파월이 어떤 금리 스탠스를 가져갈지에 대해서 지금 기사가 나와줬는데요. 그다음 PC 물가 상승률은 지금 2%대에 진입하면서 연준이 그렇게 중시하던 물가 지표가 2%대에 진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시장은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발생했었죠. 그런데 GDP 성장률이 견고하게 나와주면서 연준은 무리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금리 인하 시점에는 경기 둔화로 인해서 이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 인하를 단행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현재 견고한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만큼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좀 이르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번 주 경제 지표 일정을 보시면요. 내일 날짜로 예정되어 있는 12 소비자 신뢰 지수와 고용 지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고용 지표는 지금 현재의 경기 상황을 전반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로서 금리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표인데요. 이 지표 발표 이후 연준의 금리 결정이 바로 다음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1월 금리 결정은 동결로 거의 확정적인 분위기지만 이후 FOMC 회의에서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통해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이 언제쯤 나와줄지에 대한 이 힌트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도 미 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 비트코인 현물 ETF까지 나와주면서 더더욱 시장은 이런 영향을 받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즉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바로 정보 받아보시면서 시장 움직임에 대해서 대응해 나가실 수 있는데요. 이런 자료 즉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그럼 최근 기사를 통해서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물량이 2,939만 개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고 합니다. 연간 보상률 감소에도 스테이킹 물량이 오히려 증가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스테이킹이 뭐냐면요. 일정 물량을 예치를 시켜놓으면 이자로 추가적인 토큰을 얻을 수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즉 은행에 내가 예금을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것과 동일한 부분인데요. 그런 이자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량이 오히려 늘어났다는 건 이더리움의 장기 투자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곧 이더리움 ETF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최근 상승 재료로 큰 작용을 한 덴쿤 업그레이드 남은 일정까지 확정적으로 나와주면서 반등 시기까지 더 나와준 부분입니다. 1월 31일 날짜로 세폴리아, 2월 7일에서는 홀스카이 테스트넷에서 덴쿤 업그레이드가 확정으로 진행되게 되는데요. 덴쿤 업그레이드는 기존 이더리움의 수수료에서 90% 이상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내며
기존 네트워크 개선까지 진행되는 대규모 업그레이드입니다. 이에 따라 이더리움의 생태계가 개선되게 되면요, 트랜잭션 증가와 함께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8일 골리 테스트넷에서 업그레이드가 잠깐 지연이 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성공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업그레이드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그 기대감과 개선된 생태계의 영향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최근 속보를 보시면 유명한 암호화폐 분석가 벤자민 코엔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1월 이후 이더리움의 급락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1000 선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밝힌 건데요. 그의 말에 따르면 역사상 최고점 경신 전에 최소 2번의 급락을 보인 사례를 지목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고점이 590만 원이었는데 그 전에 이런 한 차례, 두 차례 가량의 폭락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더리움 급락의 주된 체크 포인트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꼽았습니다. 비트코인의 급격한 가격 상승으로 인한 향후 몇 달 내 이더리움의 자금 유출을 설명했죠. 즉 비트코인의 반감기로 가격 상승을 만들어주게 되면 이더리움에 가지고 있던 자금들이 이 비트코인으로 몰려들게 되면서 이더리움이 급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 겁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더리움의 하드포크로 탄생한 종목으로서 지난 시간 50% 상승 흐름을 보여준 것도 이더리움의 ETF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즉 이더리움의 수혜를 받고 움직인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폭락 가능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나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몇 달 내에 하락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대응할 부분은 아니고요. 이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부분들 모두 조정 나와주면서 하락 흐름 만들어내줬습니다. 지금 현재를 거의 바닥 구간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이틀 뒤에 예정되어 있는 이 FOMC에서 파월 의장의 연설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에 따라서 변동성이 만들어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는 섣불리 들어가실 게 아니라 그런 움직임에 맞춰서 대응해 나가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신규로 진입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비중을 나눠 가져가시면서 진입해 나가셔야 되고요.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금리 결정에 따른 이벤트 확인하시고 대응해 나가시는 게 안정적으로 수익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자료를 여기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을 통해서 같이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상단에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을 통해서 이런 모든 자료들 즉시 바로바로 공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더리움 ETF 승인 전망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ETF가 승인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 자료 그리고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근 기사를 보시면요. 25일, 26일 연달아서 블랙록과 그레이 스케일에서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모두 승인 결정을 연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폭스 비즈니스 기자는 마치 비트코인 현물 ETF의 데자뷰 같다라고 덧붙였는데요. 25일 오전에 나와준 속보를 보시면 SEC 위원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은 단일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에만 국한된 것이며 그 이상으로는 읽혀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이더리움 역시 다른 알트코인과 같이 증권에 속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데요. 앞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와 같은 맥락으로 JP 모건이 이더리움 ETF 승인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이 JP 모건은 이더리움은 22년 작업증명에서 지분증명으로 합의 메커니즘을 전환하면서 SEC가 증권이라고 간주하는 여러 알트코인과 비슷해졌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또한 이 작업증명 방식으로 채굴이 진행되는데요. JP 모건 말에 따르면 이더리움이 이 작업증명에서 지분증명으로 전환하면서 기존의 SEC가 주장하는 이 알트코인들의 증권에 속한다라는 부분과 동일해졌기 때문에 이더리움 역시 증권에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더리움 등 지분증명 블록체인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SEC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소송이 바로 SEC가 최근 코인베이스를 제소한 미등록 거래소 운영 및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에 있죠. 그에 따른 지난 18일 날짜로 SEC와
코인베이스는 구두 변론을 진행했었습니다. 해당 구두 변론을 통해서 판사는 소장에 명시된 토큰 발행사가 증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물었고, 이 코인베이스 측은 해당 토큰들은 컴퓨터 코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반론했습니다. 하지만 SEC는 브리핑에서 하위 테스트의 법적 근거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하죠. 아울러 일부 코인베이스 측 아미쿠스 브리프는 SEC보다 더 훌륭하게 이 디파이나 스테이킹을 설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판사의 의견을 보시면요. 기존의 SEC 증권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이 우려스럽다. 이 경우 비니베이비 인형 수집품도 증권 정의에 부합할 수 있다라고 말했으며, SEC가 문제 삼은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해서는 SEC는 스테이킹이 미등록 증권 서비스 제공이라고 불만을 제기했지만 이는 가장 전통적인 투자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1933년의 증권법은 90년 동안은 잘 작동했지만 지금은 새로운 도구와 새로운 것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미 정부에서도 현재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이제 달라지고 있습니다. SEC가 무분별한 소송 때리기식 규제가 아닌 명확한 규제가 확립되어야 된다라는 소리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데요. 낡고 오래된 증권법이 아닌 이젠 새로운 화폐가 생긴 만큼 그에 걸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 이더리움이 현물 ETF 승인 결과를 앞두고 여러 전망이 엇갈렸는데요. 최근 낙관적인 내용을 보시면요. 그레이스케일 소송 승리 등 낙관적인 전망에 기반하면 5월까지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은 75%로 예상된다. 만약 SEC가 승인을 거부한다면 피할 수 없는 항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은 가능 여부가 아니라 시점의 문제라고 전했으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예상했던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들도 이더리움 현물 ETF의 5월 내 승인 가능성을 70%로 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반면 이더리움 ETF 승인에 대해서 회의적인 주장을 했던 내용을 보시면요. 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대부분 암호화폐를 증권법 적용 대상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라고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고, JP 모건의 애널리스트 역시 SEC가 5월까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할 가능성은 50% 이하라고 예측한 바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 중 회의적인 전망을 보시면요. 모두 SEC가 이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회의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앞서 코인베이스 소송에서도 이 판사가 오히려 이 SEC의 입장에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코인베이스와의 소송에서 이 코인베이스가 승리를 이끌어낸다면 이 또한 모두 해결이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아직 코인베이스가 요청한 기각 관련 최종 판결은 2주에서 6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합니다. 즉 2월이나 늦어도 3월 사이에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뜻이고, 이더리움 ETF 승인이 최종 기한이 이 5월이라는 걸 미뤄볼 때 그 전에 코인베이스 소송에 긍정적인 발언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확실한 상승 모멘텀이 만들어지는 셈인 거죠. 더군다나 앞서 이더리움 ETF 승인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했던 전문가의 의견 중 하나는 비트코인 선물 ETF가 현물 ETF와 다르지 않듯이 이미 이더리움 선물 ETF도 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현물 ETF도 승인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미 비트코인 선물 ETF 소송으로 인해서 그레이스케일에서는 법원에서 이미 승소를 이뤄냈습니다. 그에 따라서 SEC가 결국 비트코인 현물 ETF도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이들이 승인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그랬듯이 기대감으로 많이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거든요. 비트코인의 하위 코인으로 하드포크로 탄생한 이 비트코인 캐시 역시 220%라는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클래식 또한 이 이더리움의 수혜 종목으로서 200%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현재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상승분들 모두 반납하고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점 매수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거고, 지금 현재 섣불리 들어갈 게 아니라 지금은 현재 실시간 분봉 차트를 통해서 어느 라인에 지금 지지를 만들어주고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고 해당 라인을 이탈하는 신호가 나타나면 어느 정도 비중을 조절해 나가시면서 진입해 나가셔야 되고요. 지금 이틀 뒤 FOMC 회의록에서 파월 의장의 연설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대응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규로 진입하지 않으셨던 분들과 추가 매수는 언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있는지 그 각각의 대응 자료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각각의 대응 자료를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공유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을 통해서 모든 자료 즉시 바로바로 공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안전한 투자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